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이 책은 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에서 쫄딱 망한 사람이 부자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소설로 이제 쓴 책이에요. 이즈미 마사토라는 책입니다. 이거 한번 오늘 읽어볼게요. 사업에 이제 망해서 절망적인 어떤 순간에 어떤 노인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야기예요. 대화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화체를 제가 다 읽기보다는 좀 중요한 핵심 문장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네. 내가 던진 변명 같은 말에 그는 그렇게 대꾸했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네처럼 날씨나 기온 탓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지. 남의 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 90% 이상이. 그러니까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사실 능력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타이밍에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큰 실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내 탓으로 돌리면 어떤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자네는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자기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터무니없이 큰 연봉을 지불하고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한테. 하지만 은퇴 후에 모든 선수의 수입이 끊겨요. 그때가 되면 성공한 선수들은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망설인다네. 대부분이 자기가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보시면은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연예인들과 인기 스타들이 뭐 중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공핍하게 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돈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입이 뭐 엄청나게 많았고 엄청난 부자였고 이런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관리를 계속 잘해야 되고 나와 어울리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자의 그릇이다. 내 그릇이 크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신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내가 너를 믿어야 너도 나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신용이 돈이 된다.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 재산이 된다. 저는 이 말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김유라 씨는 참 괜찮아요. 저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도 떼이지 않아요. 라고 이런 말을 하면 누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 정도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선배 중에 결혼을 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와 결혼할 그 여자분과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여자 후배들이 이 선배는 진짜 괜찮아요. 진짜 믿을만하고 이 선배는 정말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라고 얘기를 막 해줬어요. 부러워요. 이렇게 멋진 선배랑 결혼해서 너무 축하하고 부럽다고. 이 선배 인기도 되게 많았어요. 라고 좀 많이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지금도 자기 남편을 되게 믿고 되게 좋아한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준대요. 근데 그 배경에 제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저한테 고맙다고 자기 결혼 생활이 상당히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믿어주면 참 좋죠. 그죠? 믿지 못하고 서로 막 그렇게 핥히는 것보다 믿어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신용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 부자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뭘까? 라고 이 노인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뭘까요? 돈을 잃는 걸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 부자는 이게 두렵죠. 왜 두려울까요? 돈이 늘지 않는 게. 돈이 그렇게 많으면, 충분히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저는 이걸 알고 있죠. 음. 돈이 늘지 않는 것이 돈이 주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통장 잔고가 그대로다. 이거는 돈이 그대로가 아니라 돈이 이제 막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돈이 주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돈이 느는 것이 사실 정상이에요. 돈이 크면 클수록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 이상으로 돈이 늘어나야죠. 일대의 부를 일군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라는 건 손꼽힐 정도로만 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해. 홈런을 때리기 위해서는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되죠. 많은 분들이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방을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휘둘러야 된다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한 번 휘둘러서 한 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는 너를 택하고 싶어. 이게 이제 이분이 예전에 사업을 했을 때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같이 창업을 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나는 너를 택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설레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말에 혹 해서 같이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좀 진실한 말인 것 같아요. 이건 또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노인분, 부자 노인이 한 말이에요. 부자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할까? 바로 투자 대상의 지난 경력이야. 이른바 여신이라고 하는 거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자네는 뭘 보았나? 그랬더니 젊은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인과 담보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대충 유추되었으니까요. 자, 보증인과 담보가치.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느냐, 담보가치. 예를 들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담보를 보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쫄딱 망했을 때 어디 돌려받을 구석이 없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는 남편이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남편 이름으로 만들잖아요. 그때 은행에 갔을 때 보통은 수입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그래야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연봉 전체를 갚을 수는 없어요.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뭘 가져갔냐면 우리가 담보 가치가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어필했어요. 등기 필증, 등기부 등본 이런 거 가져가서 이제 남편 이름과 주민번호가 찍혀 있는 서류를 막 가져가서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좀 더 해줘도 괜찮아요. 우리는 갚을 능력 충분합니다. 돈을 이렇게 큰 돈을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잠깐 필요한 거지 우리는 이걸로 생활비를 쓰거나 자잘한 돈을 쓸 계획이 전혀 없어요 라고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입의 2배 이상의 마이너스 통장을 그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보 가치를 본다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 그랬더니 이 노인분은 돈을 빌려줄 때 뭘 보냐면 내가 보는 건 어디까지나 투자 대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투자 대상.
그런 변제 능력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이 돈을 빌려서 어딘가를 투자해서 이게 수익이 확실히 나는 거라면, 확실히 막 100% 가까이 나는 거라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수익이 얼마나 날 건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언제 많이 깨달았냐면 경매를 이제 할 때 그 은행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경매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되게 한심하다. 왜 이런 물건에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해줬을까라고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우리 은행 이거 은행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려나? 예, 우리은행이 2012년도 정도에 2%의 아주 초저금리로 다가구 건축 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지나가 보면 막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건축 자금 빌려준다고. 그때가 금융위기 이후 때라 이렇게 준공도 많이 줄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쬐끄만 거라도 좀 많이 지어서 신축을 공급해라라는 의도였어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런 물건들이 경매로 많이 나왔어요. 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땅에다가 먼저 잡고서 그 위에 건물을 지으면은 대출이 사실 먼저잖아요. 그 땅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법정지성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은행 측에서 너무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면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국가적 손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은행이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업이 투자 대상을 보는 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 노인분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했고 뭘 실행했고 어떤 결과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업을 해서 계속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반대로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성공을 하는 사람한테는 좀 사업의 장래성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과거의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한때 유행할 상품에 그처럼 돈을 투입했던 것 자체가 난센스였는지도 모르죠.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해서 잘 되니까 확장을 계속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면 누구나 그런 욕심이 생기죠. 근데 그게 한때 유행할 상품이었던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은 그런 라이프 사이클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빚과 함께 사업이 망했던 그런 분이에요. 아무도 만약에라는 if의 세계는 알 수 없어. 자, if가 만약이죠.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이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했다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은 누구나 가질 수가 없죠. 이 젊은이는 어쨌든 사업을 했다가, 크게 성공했다가, 확장했다가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을 높게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잘할 수 있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건 몸으로 해야 한다네. 그 점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뛰어. 돈으로 안 되는 건 몸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또 했어요. 돈으로 되는 건 돈으로 할 수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건 내가 몸으로 뛰어야죠. 이분은 이제 소설책이기는 하지만 이혼을 했어요. 경제적 위기로 이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거의 못 보는 상태에서 아이가 수술하는 걸 알게 되고 아이의 수술실로 뛰어가면서 사랑했던 아내와 화해를 하고 이런 어떤 감동적인 막 울었어요. 저 보면서 너무 슬펐죠. 정말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망하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택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는 원하지 않았죠. 엄마 아빠의 그런 관계를.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이지 돈이 아니란 말일세.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고. 자꾸 돈이 아니라 경험과 도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트를 많이 휘둘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잘못한 게 거의 없다. 운이 조금 없었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 저자가 이제 에필로그를 적은 부분에 핵심이 많이 요약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일 지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나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이 책은 내가 사업에 실패하여 괴로워하던 시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보자.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대부분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며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맞아요.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대요. 사고방식이 그대로 돈에 드러난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서 말을 별로 믿지 않아요. 말로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행동,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요, 저축을 많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죠. 나는 남을 돕고 싶어요 라는 말 말고 정말 남을 어떻게 돕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자기 자신의 그릇이 커져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즉 그릇이 크지 않다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왔다 해도 언젠가 모두 나가버린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맞아요. 우리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건 사람이 갖다 주죠. 누가 송금을 해주거나 누가 나한테 월급을 주거나 내가 뭘 팔았을 때 대금을 주죠. 사람이 돈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하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실패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인 것이다. 맞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을 잃고 싶지 않아 해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손해보지 않는 실패는 완전 환영해요. 쪽팔린 거, 부끄러운 일들. 그런 실패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돈도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손해봐도 나 죽지 않아 이런 것들. 그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삶이 즐거워요. 근데 난 10원도 손해볼 수 없어. 난 10원도 내 인생에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을 거야. 막 창피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인생이 재미가 없겠죠?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했듯이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이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돈은 신용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은 곧 빚, 대출도 되겠죠?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출해주니까. 누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부자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은행에서 난 이 사람한테 10원도 해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모두 돈 되는 독서 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부자의 그릇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음에 좋은 책을 가지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